20년간 불륜하셨는데 과연 모셔야 하나? 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빠. 자, 다섯 번째 주제. 20년간 불륜 아빠 암 걸리자 찾아와. 모셔야 할까요? 20년간 불륜하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찾아왔는데 과연 모셔야 하나? 네. 뭐 프로그램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60대 아버지의 불륜 사실 배신감 느끼셨는데 앞서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어머니와 따로 지내고 있었고 A씨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 오랜 친구한테 이 내용을 다 털어놨다가 아버지가 무려 20년 전부터 불륜을 이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알고 보니 아버지는 20년 전 골프 치러 갔다가 캐디 일하던 여성과 바람난 거였고 이 여성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셨고 아버지는 내연녀와 두 집 살림했다. 네. A씨는 아버지는 약 15년간 내연녀에게 돈을 줬다. 현재 아버지 파산 상태로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더라. 파산 상태로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네. 요거 뭐 잘됐다고 제가 여기 천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꽃이다. 이게 아니고요. 뒤에 나와보면 요게 이제 왜 중요했는지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집과 차를 팔게 됐다며 8년 전 내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뺨 맞았다. 배신감이 크다. 돈 별로 안 준다 이거죠. 어머님은 또 상간자 소송 승소해가 2천만 원 받고 부모님이 이혼했다면서 이후 아버지가 얼굴이 반쪽돼서 찾아왔다. 위암 3기 진단 받았다더라. 위암 3기 진단 기억하시고 내언니한테 또 버림받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날 찾아왔다 한숨 쉰다. 아버지 모셨지만 어머니하고 각방 사용하고 있다. 이 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다. 네. 자, 그러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죠? 남자가 세 가지 끝을 조심해라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여기 가십방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법률 인사이트 방이라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모셔야 되나? 이런 아빠. 법률적으로 이런 아빠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냐? 부양 의무가 있냐? 이런 아빠인데, 그죠? 너 모셔야 돼? 바람 피고, 결혼할 때, 돈 좀 도와달라 하니까 뺨이나 때리고, 이런데 도와줘야 돼. 네. 우리 민법 제4편 7장에는 부양이 있습니다. 친족법이죠. 그죠? 974조부터 979조까지 부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974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근데 직계혈족은 직계비속 플러스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이 뭐냐면 좀 어려운데 직계존속은 이제 나보다 윗대를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말해요. 직계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해요. 직계존속. 그럼 직계비속은 뭐냐? 이것도 다 일본 말이긴 한데, 직계비속은 나보다 밑에 때를 말해요. 나의 아랫때.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계혈족은 직계비속 플러스 직계존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 딸을 말하는 거예요. 및, 그 배우자 간입니다. 그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는 여기서 직계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아버지, 어머니랑 그 배우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내 생모, 생부면 괜찮은데, 뭐 뒤에 그 또 결혼하실 수가 있죠. 후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우자 간. 네. 그리고 내 아들, 딸. 아들을 하면 이제 며느리가 있을 것이고 딸이면 사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모셔야 된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975조 부양의 의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파산하신 거 제가 이제 강조를 했죠. 그분이 꽃이다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로 그걸 강조했던 게 아니고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가를 보는 거예요. 암 진단도 받았다 그랬죠. 말기암 진단. 그렇기 때문에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를 말하는 거고 1차적 부양 의무는 이제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자의 사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애한테 부양할 의무가 있죠. 이거는 1차적 부양 의무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2차적 부양 의무 아까 말했던 부모와 성년의 자 및 그 배우자 간에 생기는 2차적 부양 의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2차적 부양 의무는 위에서 봤듯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건데 1차적 부양 의무는 그런 게 없어요. 맞잖아요. 부부가 내가 먹고 살만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못 먹고 살만해야 도와주냐? 아니죠. 그죠?
내가 아들하고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하고, 미성년 아들, 딸을 도와주는데, 미성년자가 이제 그 생활이 궁핍해야, 그죠. 근로에 의해서 이거 못해야 내가 도와주나?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죠.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2차적 부양 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2차적 부양 의무는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여유가 있는 경우에. 자, 이제 사회 현실의 변화로서 직계혈 쪽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셔야 되나, 법률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법률이라는 거는 항상 사회 현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제 생활 능력이 없다. 자력으로 근로를 못 하시고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그래도 뭐 중위소득 조금씩 산다 이러면 도와주라 라고 판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그 불쌍한 그 아줌마는 도와주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정이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못된 부모님들에 대한 구하라법이 또 있죠, 그죠? 구하라법. 이제 구하라 씨가, 이제 잘못되시고 난 뒤에 구하라 씨를 버렸던 이제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상속권을 이제 주장하시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을 통과됐는데 양육 없이 자녀 재산 상속이 없다 하는 이제 법률이 통과됐는데, 사실, 원래 이제, 민법에서도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죽이거나, 이 정도 돼야지 상속 결격이 되었었고, 이런 사례에서, 구하라 씨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상속 결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어머니처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나버렸다가 나중에 자식이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 죽은 이후에 와서 그 재산 나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주장하면 상속권 박탈되겠죠, 그죠? 네, 개정민법입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제 앞에 사례에서 20년간 불륜하시면서 돌아오셨어도 그분이 이제 파산 선고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근로 능력도 없어졌다. 그런데 따님은, 조금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다. 그러면 매월 이제 20만 원이라도, 주라고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